목구멍이 타들어간다. 끓는 쇳물을 들이부은 것처럼 식도가 녹아내리고 장기가 비틀린다. 술잔을 내려놓은 지 불과 10초. 입술 끝에 남은 달큼한 향취가 이내 지옥의 악취로 변했다. 혈사독. 내가 직접 만들고 오직 나만이 해독법을 알고 있는 천하 제일의 기독. 그 독이 지금 내 심장을 멈추려 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시야가 붉게 물든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가장 아끼던 부방주, 아니 내 의형제라 믿었던 서진우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처럼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구경꾼의 표정이다. 당주님, 당신은 너무 많이 가지셨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오늘의 날씨를 말하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6명의 간부들, 나와 함께 피를 나누며 혈룡방을 일궈낸 형제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해방감만이 가득했다.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모든 이익을 쥐고 있어서, 내가 그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어서 배신의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거헉! 핏덩어리가 바닥을 적셨다. 내장이 녹아 섞여 나온 검은 피였다.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가고 의식이 멀어진다. 마지막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것은 허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냉소였다. 인간을 믿은 대가는 죽음이구나. 다음 생이 있다면, 아니, 만약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누구도 믿지 않겠다.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찢어버리고 나눠주기 전에 모두 빼앗겠다. 시야가 암전되었다. 영원할 것 같은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다. 그때였다. 차가운 물기가 뺨에 닿았다. 감각이 살아난다. 타들어가던 목구멍의 통증이 사라지고 대신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번쩍 눈을 떴다. 천장이 보인다. 낡고 곰팡이 쓴 목조 천장. 혈룡방의 화려한 집무실이 아니다.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먼지 냄새와 싸구려 향초 향기. 이곳은 18년 전 내가 혈룡방을 만들기 위해 처음 머물렀던 강남의 어느 허름한 객잔방이다. 꿈인가? 아니면 사후의 환상인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가볍다. 아니, 지나치게 활기가 넘친다. 구석에 놓인 낡은 동경 앞으로 다가갔다. 황동빛 동경 속에 비친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50살의 노회한 방주는 간데없고 빳빳하게 날이 선 눈매와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턱선을 가진 22살의 내가 나를 당혹스럽게 응시하고 있었다. 손을 떨며 내공을 끌어올렸다.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린다. 혈마공이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전생에 거칠고 탁했던 내공이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 모든 장기가 녹아내리며 깨달았던 그 기의 경지, 그 정제된 사리의 정수가 지금 내 단전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내공의 양은 적었지만 질은 차원이 달랐다. 예리한 칼날이 전신 혈도를 타고 흐르는 기분이다. 마른 웃음이 터져나왔다. 광기 어린 웃음이 방안을 채웠다. 환생인지 회귀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전성기의 몸보다 더 무시무시한 힘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은 내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다. 이 무림을 핏빛으로 물들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운 보법. 내 기억에 문신처럼 새겨진 발소리였다. 똑똑. 형님, 주무십니까? 진우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터져나오려는 사리를 억누르기 위한 본능적인 반작용이었다. 서진우. 전생에서 내게 독배를 건넸던 자. 지금의 그는 아직 혈룡방의 부방주도 배신자도 아니다. 그저 나를
형님이라 부르며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순진한 의형제일 뿐이다. 나는 동경 속에 내 눈을 보았다. 핏발선살기를 지원했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믿음직한 형님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들어와라. 진우야. 문이 열리고 서진우가 들어왔다. 젊다. 맑은 눈동자에는 아직 야심의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형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지요? 그의 걱정 어린 말투가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체온이 느껴진다. 따뜻한 인간의 온기. 하지만 이 손은 조만간 그의 목줄기를 끊어버릴 차가운 강철이 될 것이다. 조금 피곤해서 그렇다. 걱정 마라. 다행입니다. 형님이 쓰러지시면 저희는 누굴 믿고 가겠습니까? 형님은 우리의 하늘이십니다. 하늘. 전생에서도 그는 나를 하늘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하늘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 했다. 진우는 한참 동안 앞으로의 계획을 떠들었다. 강남 암흑가를 통일하고 문파를 세워 천하를 호령하자는 꿈 같은 이야기들. 전생에선 그 말에 가슴이 뛰었으나 지금은 그저 우스운 재롱잔치로 보일 뿐이었다. 그래, 진우야. 내 말대로 하마. 우리는 꼭 위대한 문파를 만들 거다. 내 말에 진우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회개하기 전 내 침소 밑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무기였다. 이 방의 비밀 벽장 속에 넣어두었던 것을 찾아낸 것이다. 상자를 열자 가느다란 은침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냈다. 침 끝에는 푸르스름한 안개가 서려 있다. 내가 직접 조제한 혈사독이다. 독침을 손가락 사이로 굴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신경을 자극한다. 진우야, 나는 너에게 지옥을 맛보여 줄 거다. 이번엔 네가 이 독을 마실 차례다. 창밖으로 달이 올랐다. 평소보다 더 붉고 더 불길한 핏빛 달이었다. 그 달빛이 내 손에 쥐인 독침을 타고 흘러내렸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가져야 했던 세계를 되찾는 과정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부좌를 틀었다. 단전에 혈마진기가 폭발하듯 회전하기 시작했다. 온몸의 뼈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재편된다. 전생의 나를 뛰어넘는 진정한 혈룡의 기운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내일이면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강남의 이 작은 객잔에서 무림의 역사를 바꿀 괴물이 다시 깨어났음을, 그리고 20년 뒤 천하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씨앗이 이미 이 작은 방에서 심어졌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혈룡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온 서진우의 환한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내 안의 사리는 차갑게 식어 가라앉았다.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분노가 너무나 거대해져서 오히려 평정심을 찾은 것이다. 이자와 함께 숨쉬고 함께 피를 나누며 조직을 일구는 그 역겨운 연극을 18년이나 반복할 순 없다. 석 달, 전생에서 내가 서진우를 비롯한 6대 간부들과 함께 피해 맹세를 하고 혈룡방을 창립하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전생에 나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마음을 샀다. 하지만 그것이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다. 이번 생에 그딴 쓰레기 같은 동맹은 없다. 조직은 짐이고 동료는 잠재적인 배신자일 뿐이다. 나를 대신해 피를 흘려줄 부하가 없다면 내가 그들보다 10배도 더 강해지면 그만이다. 혼자 간다. 혼자 먹고
혼자 군림한다. 그것이 전생에 내가 독배를 마시며 내린 결론이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혈옥이다. 강남 지하 경매장. 가라앉은 습기와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나는 무심하게 자리에 앉았다. 아직 무림의 그 누구도 이 혈옥의 진가를 모른다. 그저 기운이 조금 특이한 장식용 옥 정도로 여길 뿐이다. 300냥. 나지막한 내 목소리에 경매사는 망설임 없이 낙찰을 선언했다. 전생에선 서진호가 발품을 팔고 다른 간부들이 호위를 서며 겨우 얻어냈던 보물이다. 이번엔 오직 내 은자 몇 푼으로 손에 넣었다. 경매장을 나서는 길. 차가운 밤공기 사이로 사례가 섞여들었다. 3명의 사내가 골목 어귀를 막아섰다. 흑호파의 하수인들이다. 그 옥, 우리 주인께서 눈독을 들이시던 것이다. 목숨이 아까우면 놓고 가거라.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죽고 싶나? 이놈이. 사내들이 돌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느리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무디게 보였다. 나는 전생에서 수천 번은 펼쳤을 살수, 혈마장을 휘둘렀다. 타각. 짧고 명료한 파공음이 3번 울렸다. 3사람의 목이 정확히 같은 각도로 꺾였다. 비명조차 터지지 못한 채 그들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혈마진기가 닿은 자리는 뼈가 가루가 되어 있었다. 시신을 구석진 오물더미 뒤로 밀어넣고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손에 묻은 피는 없다. 오직 싸늘한 정적만이 뒤를 따랐다. 닷새 후 나는 청성파의 장로 위다모의 밀실에 서 있었다. 위다모, 정파의 고결한 장로라는 허울을 쓰고 뒤로는 암흑가와 결탁해 작물을 세탁하며 검은 돈을 챙기던 늙은 구렁이. 전생에 나는 그와 손을 잡고 이익을 나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던졌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10년간 정파의 눈을 속이고 사파 조직들과 거래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전생에 내가 그의 최측근을 고문해 알아냈던 그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비밀이었다. 장부를 펼쳐든 위다모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고결한 척하던 노인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썩은 흑빛으로 물들었다. 청성파의 법도는 엄격하다. 만약 이 장부가 청성파 문주에게 전달되는 날에는 그는 장로직에서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무공을 패당하고 지하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터였다. 그뿐인가? 대대로 정파의 명맥을 이어온 그의 가문은 무림 전체에서 매장당하고 멸문지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자네, 대체 정체가 뭔가? 이걸 어떻게?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3만냥, 오늘 밤 안으로 준비하십시오. 위다모는 벌벌 떨며 벽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전생에서 혈룡방 초기 자금으로 쓰였던 그 돈이 이제는 오롯이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 협박은 달콤했고 결과는 확실했다. 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추악한 욕망을 이용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마지막 조각은 정보다. 개방의 정보망을 가로채야 한다. 나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최고의 정보상이라 불리던 한세를 찾아갔다. 아직 그는 나를 모른다. 나는 신분을 속이고 접근했다.
개방의 밀보에 접속하는 경로를 알고 싶다. 그림자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그건 1급 기밀이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나는 한세의 목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에 혈마진기를 실어 그의 경추를 압박했다. 숨이 막힌 한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방법을 말해라. 아니면 네 가족의 이름부터 하나씩 지워주마. 절대적인 무력 앞에서는 기밀도 의리도 종이장보다 가벼웠다. 한세의 입에서 개방의 암호와 접속 방식이 쏟아져 나왔다. 정보를 확인한 직후 나는 주저없이 그의 목을 비틀었다. 깔끔하고 완벽한 처리였다. 흔적도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시체는 강물에 수장했다. 이제 개방의 은밀한 소식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 흐를 것이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염천역으로 불리지 않는다. 강남 암흑가에는 그림자 칼이라는 기괴한 벼로가 떠돌기 시작했다. 의뢰를 받으면 그림자처럼 나타나 목표를 제거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누구와도 술잔을 나누지 않는다. 혼자서 정보를 캐고 혼자서 암살을 집행하며 전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부와 명성을 쌓아 올렸다. 강해질수록 마음은 차가워졌다. 사람의 온기는 불필요한 사치였다. 고독은 곧 무력의 증명이었고 의심은 곧 생존의 동력이었다. 전생의 동료들을 하나씩 배제할 때마다 내 무공은 더욱 정순해졌으나 인간으로서의 감각은 무뎌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암살률의 명단을 훑어보던 내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다. 서진우. 누군가 서진우의 목숨을 노리고 거액을 걸었다. 피식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서진우. 나를 죽였던 그 사내가 지금 다른 누군가의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도끼가 치밀었다. 아직은 아니야. 나는 암살 의뢰서를 구겨버렸다. 네가 죽는 것은 오직 내 손에 의해서여야 한다. 내가 허락한 타이밍에 내가 준비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는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서진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의 먹잇감을 가로채려는 하이에나들을 먼저 사냥하기 위해서였다. 복수의 대상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역설적인 유희. 진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공들여 쌓아 올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내가 네 눈앞에 나타날 테니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기운이 아니라 불길이었다. 혈마진기를 한마디 끌어올릴 때마다 전생의 마지막 순간이 육체를 난도질한다. 식도가 녹아내리고 심장이 으깨지던 그 독배의 고통. 죽음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감각으로 되살아났다. 회귀라는 기적의 대가는 생각보다 잔혹했다. 진기를 운용하면 전생의 죽음이 재생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등가교환이었다. 처음에는 불과 몇 초였다. 하지만 무공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지옥의 시간은 길어졌다. 혈마살수를 펼치면 10초, 혈마장을 휘두르면 30초, 그리고 전신의 내공을 폭발시키는 혈마진기 광폭화를 선택하면 1분간 전신이 녹아내리는 극통을 견뎌야 한다. 1분. 남들에게는 찰나의 시간일지 모르나 죽음을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나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지옥이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고통이 두려워 멈춘다면 결국 서진우의 칼날에 다시 목이 잘릴 뿐이다. 거헉,
밤마다 홀로 앉아 비명을 삼켰다.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이를 악물고 진기를 밀어붙였다. 고통을 걸음 삼아 내공을 틔웠다. 고통의 질량이 커질수록 성장의 속도는 기괴할 정도로 빨라졌다. 한 달 만에 전생의 10년치 수련분을 따라잡았고 또 한 달이 지나자 이미 전생의 전성기를 아득히 추월했다. 기이한 변화도 뒤따랐다. 고통을 견디며 정제된 혈마공은 전생의 탁한 도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사리만을 남기고 걸러진 순수한 파괴의 정수였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 하지만 그 힘이 차오를수록 내 안에 무언가는 메말라갔다. 감정이 죽어간다.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듯 옛 인연들을 대하게 된다. 가끔은 내가 왜 복수를 시작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진다. 기억이 희미해질 때마다 나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고통으로 정신을 깨웠다. 잊지 마라. 서진우의 비릿한 미소를, 나를 둘러싸고 비웃던 그 배신자들의 얼굴을. 그림자 칼, 내 밑으로 들어와라. 강남 무림의 1인자로 군림하던 혈사검 장무극이 나를 찾아온 것은 달이 기울던 깊은 밤이었다. 그는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거대 조직의 맹주였다. 거절한다. 내 짧은 대답에 장무극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명분과 질서를 말하던 정파의 인물이었으나 그가 내뿜는 기운은 탐욕스러운 사파의 그것보다 더 불결했다. 강남에서 내 제안을 거절한 자의 끝은 항상 시체였다. 장무극의 검이 푸른 안개를 머금고 쇄도했다. 일대를 초토화할 법한 위압적인 검기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단전 깊숙한 곳에 또리를 틀고 있던 혈마진기를 단번에 폭발시켰다. 1분의 지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장기가 비틀리고 안구가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곧 파괴적인 힘으로 치환되었다. 타각, 단 3초였다. 강남의 맹주라 자처하던 사내의 검은 조각 났고 그의 가슴팍에는 내 손바닥 자국이 깊게 박혔다. 장무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선혈을 뿌리며 무너졌다. 차원이 다른 강함, 1분의 지옥을 견딜 수 있다면 화산파의 장문인도 무림맹주조차도 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대가는 크지만 확실한 힘이었다. 장무극의 시체를 뒤로하고 돌아온 거처. 구석에 놓인 낡은 동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핏빛으로 물든 안광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문드문 섞인 백발이었다. 23, 가장 푸르러야 할 나이에 노화가 시작되었다. 회귀의 대가는 단순히 짧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수명을 태워 무구공을 사는 거래였다. 시간이 없군. 동경 속의 내가 싸늘하게 웃었다.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복수를 마무리하기엔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아니, 반드시 충분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창밖으로 붉은 달이 지고 있었다. 수명을 깎아 얻은 이 힘으로 천하를 피로 적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 서진우,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믿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수명을 대가로 얻은 혈마공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내 몸은 형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 따위는 사치였다. 복수는 완성될 것이고 그 끝이 나의 소멸이라 해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백발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나는 다시 가부좌를 틀었다. 고통의 파도가 다시 밀려왔지만 나는 그 속에서 기괴한 평온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다. 수명을 태운 불꽃이 무림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할 것이다. 강남의 암흑가는 이제 좁다. 피로 물든 강남의 밤을 뒤로하고 나는 중원으로 눈을 돌렸다. 사파의 신분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중원의 거대한 이권과 정보를 거머쥐려면 세상이 우러러보는 정파의 탈이 필요하다. 나는 가장 위선적인 문파를 선택했다. 매화의 향기 뒤에 탐욕을 숨긴 곳. 화산파다. 화산파 입문시험장. 수백 명의 소년이 저마다의 검을 들고 늘어섰다. 나는 단전 깊숙한 곳에 혈마진기를 단단히 가두었다. 대신 전생에서 수없이 부딪히며 뼈에 새겼던 화산 13검의 형을 머릿속에 그렸다. 사파인이 정파의 검수를 완벽하게 재현한다면 그 누구도 나를 의심할 수 없다. 휘익. 검끝에서 맑은 파공음이 울렸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절제된 기운. 심사관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 나이에 어찌 저토록 순정한 매화의 기운을 낸단 말이냐.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수석으로 합격했다. 외문제자가 된 나의 일과는 철저한 연극이었다. 낮에는 누구보다 성실한 모범생을 연기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사형들에게 깍듯이 예우하며 사제들의 수련을 돕는다. 화산파 장문 현옥진이니 직접 나를 불러 칭찬할 정도였다. 처녀가, 너의 성실함과 예의는 화산의 미래다. 너 같은 제자가 있어 내 마음이 든든하구나. 노사의 인자한 미소에 나는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을 삼켰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시체가 쌓여 있는지 나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오면 연극은 끝난다. 뒷산 바위 틈에 숨겨둔 야행의를 걸치고 산을 내려간다. 낙양 암흑가의 정보상들과 접촉하여 고액의 의뢰를 수행한다. 전생의 지식을 이용해 상단의 장부를 훔치고 방해가 되는 자들을 흔적 없이 지워버린다. 새벽의 첫 닭이 울기 전 나는 다시 성실한 제자의 얼굴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한 달. 화산파의 모든 지형지물과 장로들의 동선이 내 머릿속에 박혔다. 그리고 전생에선 알지 못했던 기이한 공간을 발견했다. 본당지하 깊숙한 곳. 장모님만이 드나들 수 있는 밀실이었다. 깊은 밤, 금단이 펼쳐진 밀실에 잠입했다. 그곳에는 화산파가 지난 100년간 정파의 가면을 쓰고 저질러온 온갖 더러운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정파라더니 사파보다 더한 놈들이군. 장부를 훑어내려가던 내 손이 멈췄다. 현옥진인의 비밀. 이 고결한 노인은 사실 마도 세력인 혈마신교에서 자란 첩자였다. 젊은 시절 화산파에 위장 침투하여 장문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다. 위선자들의 우두머리가 정작 마도의 핏줄이라니 실소가 터져나왔다. 나는 이 모든 기록을 머릿속에 새기고 장부를 통째로 필사해서 품에 넣었다. 언젠가 화산파에 목줄을 줄 가장 확실한 패다. 닷새 후 내문 시험이 열렸다. 나는 이번에도 완벽한 정파의 제자를 연기했다. 현란한 매화검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1등을 차지했다. 현옥진이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나에게 직접 보검 한 자루를 하사했다. 처녀가, 너는 우리 화산의 자랑이자
나의 자부심이다. 장문인,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다. 현옥진인의 흐뭇한 시선을 받으며 나는 차갑게 계산했다. 이 검으로 언젠가 네 목을 가장 먼저 벨 것이다. 네가 평생 쌓아온 화산파라는 거대한 거짓말과 함께. 내 문제자가 된 첫날 밤, 거처로 돌아와 가부좌를 틀었다. 수명을 깎아 얻은 내공이 혈관을 타고 뜨겁게 요동쳤다. 백발이 조금 더 늘어난 기분이었지만 상관없다. 힘은 충분했다. 똑똑, 정적을 깨는 방문 소리에 심경이 곤두섰다. 이 시간에 나를 찾을 사람은 없다. 염사제, 깨어있는가? 화산파 수석제자이자 검선이라 불리는 소은하였다. 화산의 다음 세대를 이끌 천재라 칭송받는 사내. 문을 열자 소은하가 서늘한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맑은 눈동자가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잠깐, 할 얘기가 있네. 소은하의 시선이 내 손바닥에 머물렀다. 혈마공의 기운을 숨기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 부위, 그 검법, 자네가 오늘 보여준 매화검법 말일세. 화산의 것이 아니더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형. 형태는 화산이지만 속은 아니야. 자네, 정체가 뭔가. 소은하의 손이 허리춤의 검병으로 옮겨갔다. 정적이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전생의 기억 속 소은하는 이 시기에 폐관 수련 중이어야 했다. 무언가 뒤틀리고 있었다. 들켰나? 만약 들켰다면 여기서 이 천재를 죽여야 한다. 하지만 소은하를 죽이면 화산파 내에서의 내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죽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거짓말로 이 천재를 속일 것인가? 방 안으로 스며든 차가운 밤바람이 소은하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나는 조용히 손가락 끝에 혈마징기를 모았다. 1분의 지옥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염사제, 자네 밤마다 어디 가나? 소은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방 안에서 그의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빛났다. 내 손은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검자루로 향했다. 여기서 이 천재를 베어야 하나? 아니면 다시 한번 거짓의 껍데기를 뒤집어 써야 하나? 사리와 이성이 찰나의 순간 격돌했다. 자네에게선 뭔가 정파제자답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네. 소은하는 확신이 없었다. 단지 천재적인 감각이 보내는 경고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나는 검자루에서 슬며시 손을 떼고 고개를 푹 숙였다. 어깨를 살짝 떨며 가장 비참한 목소리를 지어냈다. 사형, 실은 제가 어려서 마적들에게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이 도륙당하는 걸 본 후로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차가운 산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해야만 겨우 잠이 올 것 같아 그랬습니다. 운중의 법도를 어겨 죄송합니다. 거짓이었지만 그럴듯했다. 복수심에 타오르는 눈빛은 연기가 아니었기에 소은하의 의심은 조금씩 흩어졌다. 그랬군. 내 자네의 아픔을 미처 몰랐네. 소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완전히 경계를 푼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산책할 땐 나와 함께하지. 자네 같은 인재가 어둠에 잠겨 마도에 빠지면 안 되니까. 감시였다. 정파 특유의 오만함이 섞인 숨막히는 호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형. 사형과 함께라면 악몽도 가실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닷새간의 지옥 같은
동행이 시작되었다. 소원하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그와 함께 숲길을 걸으며 나는 철저하게 정파의 제자를 연기했다. 하지만 닷새 동안 암흑가의 일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낙양에서 들어온 고액의 의뢰들이 밀리고 자금줄이 막혔다. 초조함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여섯째 날 밤, 소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염사제, 내가 자네를 잠시 오해했던 것 같네. 자네는 누구보다 진실한 화산의 사람이야. 이제 혼자 산책해도 좋네. 드디어 감시가 풀린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소은아 같은 자들은 결코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단지 뒤로 물러나 다른 방법으로 지켜볼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야행의를 입고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평소보다 10배는 더 신중하게 움직였다. 소은아가 뒤를 밟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10리쯤 달렸을까? 우거진 숲풀 사이로 미세한 공기의 떨림이 느껴졌다. 예상은 적중했다. 소은아였다. 나는 숲의 공터에서 걸음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혈마진기를 끌어올렸다. 1분의 지옥,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사형, 결국 나오셨군요. 염사제, 역시 자네였나? 소은아가 검을 뽑으려던 찰나, 나는 이미 그의 턱 밑까지 파고들었다. 인간의 속도를 넘어선 급습이었다. 검선이라 불리던 천재의 눈에 경악이 서렸지만 이미 늦었다. 타각. 단 1초. 소은아의 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명성을 떨치던 화산의 천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그의 시신을 미리 받은 절벽 아래 깊은 늪으로 밀어넣었다. 흔적을 지우고 옷에 묻은 핏방울 하나까지 닦아낸 뒤 화산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화산파는 뒤집어졌다. 수석제자 소은아의 실종, 장문인 현옥진인이 직접 산을 뒤졌고 수백 명의 제자가 동원되었다. 나는 그들 틈바구니에서 누구보다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소은아 사형, 어디 가신 겁니까? 제게 산책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눈물까지 짜내며 주저앉는 내 모습에 장로들은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다. 완벽한 연기였다. 정파의 위선자들 틈에서 나는 그들보다 더 정파다운 가면을 쓰고 숨어들었다. 소은아가 사라진 지 닷새가 지났다. 수색은 성과 없이 종료되어 가고 있었다. 그때 화산파의 정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당파의 장로, 태어진인이었다. 그는 현옥진인과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나를 지목했다. 소은아 도우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염천역 제자라 들었소.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태어진인의 늙은 눈동자가 내 전신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내 머리카락 사이의 백발과 숨기려 해도 미세하게 배어나오는 혈마공의 기운을 더듬는 것 같았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무당파의 도사들은 길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염천역 제자, 그날 밤 산책길에 무엇을 보았소? 태어진인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내 단전의 반응을 살피려는 무당파 특유의 기공탐지였다. 나는 다시 한번 고통을 감내하며 진기를 억눌렀다. 이제는 화산파를 넘어 무당파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해야 했다. 내 정체가 들통나는 순간 이곳은 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사형은 그날짜를 두고
먼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어진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손에 들린 태극검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염제자, 자네의 내공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구나. 무당파 장로 태어진인의 눈빛이 검신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이것은 정파 간의 교류를 빙자한 신문이었다. 접견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거절하는 순간 의심은 확신이 된다. 하지만 내공을 운용하다 혈마진기에 핏빛 기운이 단 한 조각이라도 새어나간다면 그 즉시 이곳은 도살장이 될 터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결단했다. 죽음보다 더한 통제를 선택했다. 혈마공의 기운을 단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위를 전생에서 수천 번은 맞부딪혔던 정파의 내공, 화산신법의 흔적으로 덮었다. 가짜를 진짜처럼 꾸미는 역행의 운기였다. 태어진인이 손을 뻗어 내 맥을 짚었다. 그의 손끝을 통해 무당파 특유의 순정한 진기가 내 혈맥을 훑고 지나갔다.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내 심장은 찢어질 듯 요동쳤다. 자네, 내공이 순수하지 않구나. 태어진인의 말에 전신이 경직되었다. 들켰는가? 사리를 폭발시키려는 찰나 노도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아마도 어려서 마적들에게 당했다는 그 참혹한 사건 때문이겠지. 내공의 흐름 속에 깊은 상처와 원한이 맺혀 있어. 기운이 뒤섞여 탁해진 것이야. 완벽한 오해였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눈가에 억지로 습기를 맺히게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때의 기억이 환청처럼 들려 밤마다 운기가 흔들리곤 합니다. 태어진이는 가엾다는 듯 내 어깨를 다독였다. 자네는 결백하네. 의심해서 미안했네, 염제자. 다만 조심하게. 요즘 마도가 정파의 심장부에 침투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네. 태어진인이 떠난 후 나는 식은땀으로 젖은 등줄기를 닦아냈다. 무당파가 움직였다는 것은 정파연합이 이미 무언가 눈치를 챘다는 징조다. 당분간은 그림자 칼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한 달 동안 나는 완벽한 화산파의 제자로 살았다. 밤 외출은커녕 수련동굴 밖을 나가지 않았다. 장문인 현옥진인의 신임은 두터워졌고 동문들 사이에서는 소은아의 빈자리를 채울 유일한 인재로 칭송받았다.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시점, 기회가 찾아왔다. 화산파와 청성파의 친선무회. 나는 화산파를 대표하는 내문제자로 선발되어 청성파가 있는 성도로 향했다. 그곳에는 전생에 내 손에 죽어야 했던, 그러나 이번 생에선 자금줄로만 이용했던 청성파 장로 위다모가 있었다. 무회 전날 밤, 나는 소리 없이 위다모의 밀실을 찾았다. 자, 자네가 여긴 어떻게? 위다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난번엔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지만 이제는 살려둘 이유가 없다. 그는 정파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서 가장 추악하게 썩은 종기였다. 돈은 충분히 벌었겠지. 이제 그만 가거라. 내 손이 그의 목을 낚아챘다. 혈마진기가 그의 식도를 태우며 장기를 녹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위다모는 칠공에서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졌다. 나는 밀실 벽 뒤에 숨겨진 비밀금고에서 은자 5만 냥을 챙겼다. 전생의 빚을 청산한 대가였다. 다음 날 아침, 청성파는 장로의 의문사로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태연하게 무회에 참석해 청성파의 핵심 제자들을 압도적인 기세로 꺾어놓았다.
화산파의 명예를 드높인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성도를 떠나는 나의 뒤편으로 청성파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산으로 돌아가는 험준한 산길.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흑의를 입고 얼굴을 가린 그녀에게서 비릿한 혈향이 풍겼다. 그림자 칼,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녀의 소매에 새겨진 문양을 본 순간 내 눈이 가늘어졌다. 혈사교, 마도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은밀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들은 내가 화산파의 제자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다. 거절하면? 여인이 서늘하게 웃으며 단검을 만지작거렸다. 거절은 없습니다. 오직 복종하거나 정체가 탄로나 천하의 공적이 되는 것뿐이죠. 정파의 심장부에 박힌 사파의 가시인 나에게 진짜 마도가 손을 뻗어왔다. 나는 피식 웃으며 허리춤에 보검을 잡았다. 수명을 깎아 얻은 내공이 다시금 뜨겁게 끓어올랐다.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개를 부리려면 먹이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할 거다. 여인의 뒤편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안광이 번뜩였다. 새로운 지옥이 문을 열고 있었다. 폐사된 절의 공기는 썩은 나뭇잎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동자가 번뜩였다. 혈사교주 혈무천. 전생에서도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마도의 절대자 중 한 명이다. 그가 내 정체를 알고 나를 불러냈다. 함정이다. 그것도 아주 깊고 치명적인 함정. 그림자 칼, 아니 염천역이라 해야 하나? 혈무천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나는 즉시 단전의 혈마징기를 폭발시켰다. 도망쳐야 한다. 아니면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혈무천은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들어 내 기세를 잠재웠다. 압도적인 격차였다. 진정하게. 자네를 해칠 생각은 없네. 오히려 자네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러 왔지.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화산파에 그대로 남아 정파제자 행세를 계속하라는 것. 대신 화산파의 내부 기밀과 정파연합의 동태를 넘기라는 이중첩자의 제안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절은 곧 죽음이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혈사교의 사냥개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차갑게 계산했다. 전생의 10대 고수 중 하나였던 그를 지금의 내력으로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유시육 비무선은 머리를 숙여야 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혈사교의 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혈무천이 의외라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욕심이 대단하구나. 좋다. 혈영신공의 초식을 가르쳐주지. 대신 배신의 대가는 자네 상상보다 훨씬 비참할 걸세. 거래는 성립되었다. 나는 화산파로 돌아왔다. 하지만 혈사교에 충성스러운 개가 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나는 양쪽의 패를 모두 쥐고 흔들 생각이었다. 정파의 명분과 마도의 실리, 그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해 내가 원하는 복수의 정점까지 오를 것이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두 개의 얼굴을 완벽하게 분리했다. 화산파에서는 누구보다 촉망받는 정파의 제목으로, 혈사교에서는 차가운 암살자 그림자 칼로 살았다. 가장 큰 수확은 무공의 융합이었다. 혈영신공을 익히며 내 안의 혈마공과 결합했다. 전생에 나조차 도달하지 못했던 기괴하고도 강력한 경지. 그러나 대가는 처참했다. 두 가지 마도 무공이 몸 안에서 충돌할 때마다
죽음의 재생은 2배로 길어졌다. 고통은 입체적으로 변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다. 24의 나이에 머리카락 절반이 하얗게 변해버린 기운이 쇠한 노인의 형색이 섞여 있었다. 수명이라는 장작이 평소보다 몇 배는 빠르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없군. 나는 휘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서늘하게 웃었다. 남은 생을 모두 태워서라도 서진우의 심장을 꿰뚫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어느 날 밤 헐무천이 내린 진짜 임무가 전달되었다. 화산파 장문인 현옥진인을 죽여라. 그것이 자네의 충성심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이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거절하면 내 정체는 천하에 공표될 것이고, 받아들이면 나는 정파의 배신자이자 마도의 하수인이 된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차피 현옥진이는 마도에서 침투한 위선자일 뿐이다. 누가 죽든 내 알 바 아니었다.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스승의 목이라도 베어야 한다. 결전의 밤, 나는 현옥진인의 처소로 향했다. 검을 움켜쥐고 숨을 죽인 채 문 앞까지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산 전체를 뒤흔드는 급보가 울려 퍼졌다. 마교가 화산을 습격한다. 전 제자는 무기를 들고 본당으로 집결하라. 화산파 곳곳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혈사교의 함정이었다. 나에게 장문을 죽이라고 시킨 동시에 화산파 전체를 섬멸하려 병력을 움직인 것이다. 나를 방패막이 삼아 화산의 방어선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헐무천의 계산이었다. 나를 이용하려 했나, 헐무천. 나는 복면을 고쳤었다. 정파의 제자도 마교의 첩자도 아닌 오직 복수에 미친 귀신의 마음으로 검을 뽑았다. 불타는 화산파의 전경이 내 눈동자에 핏빛으로 비쳤다. 현옥진인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처녀가 너마저도. 아니요, 장문인. 전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나는 현옥진인을 향해 검을 휘두르는 대신 방금 막 처소로 들이닥친 혈사교의 살수들을 향해 혈영살수를 펼쳤다. 전생에서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혼돈이 시작되고 있었다. 화산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 폐허 위에서 나는 더 거대한 악기가 되기로 맹세했다. 자네가 마인인 걸 알고 있네. 하지만 죽이지 않겠네. 대신 제한이 있네. 해공대사의 목소리가 고요한 요사안을 울렸다. 그것은 자비로운 불가의 자비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권력자의 흥정이었다. 천하의 소림조차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려 나 같은 괴물을 사냥개로 쓰려 하고 있었다. 정파의 심장부 역시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다. 해공의 제안은 명확했다. 정파와 마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추역화를 하라는 것. 한쪽이 너무 강해져 소림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단전의 혈마진기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육체는 내 의지를 배신했다. 전신의 혈맥이 끊어지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무공의 과도한 사용과 2가지 마공의 충돌로 수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 그때 해공이 작은 청옥약병을 내밀었다. 이건 혈룡환이네. 자네의 타버린 수명을 5년은 늘려줄 것이네. 나는 놀라 해공을 바라보았다. 왜 나를 살려두려 합니까? 자네가 필요하니까.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쓸모있게 쓰이는 것이 자네에게도 이익이 아닌가.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기서 비참하게 죽거나 5년의 시간을 구걸해 소림의 도구가 되거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낚아챘다. 약을 삼키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고통을 잠재웠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언젠가 이 노승의 목도 내가 직접 베어버릴 것임을. 소림을 떠나 중원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나를 혈사교주를 처단한 화산의 영웅이라 칭송했다. 정마대전은 끝났고 혈사교는 멸문했다. 나는 파괴된 화산파의 재건 책임자로 임명되었지만 그런 하찮은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내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쫓고 있었다. 서진우. 전생에서 나를 독살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가증스러운 사내. 지금의 서진우는 아직 거대 세력을 일구기 전 작은 상단을 운영하며 야심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서진우는 나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달려왔다. 천혁 형님, 소식 들었습니다. 화산의 영웅이 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눈에는 선망과 탐욕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전생과 똑같은 가짜 미소.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었다. 진우야, 같이 일 좀 하자. 내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입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전생과 똑같은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주인이었다. 석 달 동안 나는 서진우를 앞세워 자금을 모았다. 서진우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제 발로 내 소나기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가 기어오를 틈조차 주지 않고 철저하게 의뢰자리에 묶어두었다. 마침내 결전의 밤이 왔다. 나는 서진우를 비밀처소로 불렀다. 진우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축하주 한잔 하자. 나는 술잔을 채워 그에게 건넸다. 서진우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정확히 10초 후 그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바닥을 굴렀다. 허헉, 형님, 이게 대체... 나는 차갑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혈사독이다. 내가 전생에서 나에게 먹였던 바로 그 독이지. 어떠냐? 장기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서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뒤덮였다. 전생이라니, 그게 무슨... 형님, 살려주십시오. 너는 몰라도 된다. 그냥 죽어가는 감각에만 집중해라. 나는 발버둥치는 서진우의 목을 서서히 조였다. 전생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신당했던 그날의 비참함, 억울함, 분노. 하지만 숨이 끊어지는 서진우의 눈동자를 보며 느낀 것은 쾌감이 아니었다. 허무함이었다. 막상 복수를 끝내고 나니 가슴 속에는 시커먼 구멍만이 남았다. 복수는 이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습관에 불과했다. 거울 속을 보았다. 머리카락은 이제 눈처럼 하얗게 변했다. 25의 나이였으나 얼굴은 50살 노인보다 더 사가 있었다. 혈룡환을 먹었어도 남은 수명은 고작 5년. 5년이라. 나는 서진우의 시신을 뒤로하고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는 핏빛 달이 기괴하게 걸려 있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남은 5년 동안 이 위선적인 무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리라. 소림도, 무당도, 정파도, 마도도, 나를 이용하려 했던 모든 자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것이다. 혈룡은 이제 복수가 아닌 완전한 파멸을 위해 다시 날아오른다. 창밖으로
핏빛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내 백발이 광기 어린 달빛에 젖어들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다.